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저요 아마 외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들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소셜 이코노미나 아니면 똑같은 소셜 엔터프라이즈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이 현상이 뭐냐. 그러고 나서 이 현상이 불편하니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새로운 형태가 와글와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습니다. 길거리에 저는 길거리 협동조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라고 전철에 스티커 붙여있는 나라는 전 세계 다녀봤어도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협동조합이 그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이탈리아 북부에 가도 어디 가서 길거리에 스티커가 사회적 경제의 날, 사회적 경제 행사, 사회적 경제 무슨 교육과정, 협동조합은 제대로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서울시의 선전문구를 여기저기다 얹어놓은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은 무성하나 현실은 참혹하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 봉급 200만 원이 넘지 않고 그 수십만에는 소셜 벤처들이 몰려있다는 성수결이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멋있는 것 같으나 봉급은 160에서 170에 고정되어 있는 현실. 이 현실들 즉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선전을 하고 있으나 이거에 불편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으나 현실은 200만 원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생활 소위 전달체계 속에 그냥 상근자로 일하고 있는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Back to the basic. 제 생각은 사회적 경제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꿈들을 잘 유지시켜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대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업 끝나도 되는데 오늘 강사료도 받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사회적 경제 뭐냐면 이제 보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입니다. 즉 정부가 만든 사회적 경제라는 틀이에요.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유형의 일반 영리기업과의 차이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아까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미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부처의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야겠는데 그 묶는 방식이 뭐냐? 즉 사회적 기업 정책, 협동조합 정책, 마을기업 정책, 자활기업 정책을 엮는 하나의 공통분모로서 편의적으로 사용됐던 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언어입니다. 한국에서 정책 대상으로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자영인 복지수혜계층이겠죠. 요 사람들 대상하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 농어민들을 어떻게 생활을 안정시킬까? 혼자 안정시킬 방법이 없으니 협동조합 방식으로 같이 협력사업을 만들어갈까?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들의 취약계층을 우리나라의 그 소위 복지의 가장 밑바닥은 뭐냐? 워크페어예요. 일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건데 일을 매번마다 시킬 수 없잖아요. 예컨대 오늘 밤에도 경복궁에 누군가는 지키고 있겠죠.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정규 직원이 아니겠죠. 바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나오게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일 거예요. 할아버지들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워낙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많이 해봐야 한 1개월, 2개월밖에 더 하겠어요. 돌려서 줘야죠. 여름마다 가면 산에 가면 여러분들 산불 조심 기간이라 해서 사람들이 막고 있죠. 그분들은 어디서 돈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일자리 복지 수혜계층이나 일자리 창출 예산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이 기껏 해봐야 소위 산불 조심 기간 한 2개월밖에 더 일합니까? 이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엮어야겠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체로 하려면 기업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기업체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사회적 기업이었던 거예요.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그거였던 겁니다. 명확히 이름을 글로 붙였을 뿐이죠. 하여튼 이런 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되고요.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각자 1,700개 10,000개가 넘고 2016년도 말인데 좀 더 업데이트 시키면 굉장히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뭐냐 그랬더니 호혜 협력을 하는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호혜 협력과 인간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호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사회적 기업 경제가 그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말하는 사람이 하도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물어볼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글을 영리하고 그래 너들 세계와 내 세계는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뭔데 했더니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들이 왜 호혜 협력과 인간을 위한 기업인데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또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오죠. 협동조합 직원 측에는 어떻고 마을기업은 어떻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실은 그냥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시키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달체계일 뿐이에요. 가치가 아니라 방식일 뿐이죠. 사회적 기업 정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조에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정책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운하고 있지만 이 협동조합 기본법 119조 다 제소를 거친 법이에요. 한 줄 한 줄 창작품입니다. 그때 가장 정부를 설득하고 당시에 인테이서의 정책실장, 비서실장을 설득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일자리 100만 개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간단하니까 앞에 뭐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해도 결국은 취약계층 일자리예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냥 주지 못하겠다. 영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주겠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키겠다. 그 일이 시킨 게 바로 자활공동체이고 그 중에서 일부가 커지면 자활기업이 되는 거예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다 하잖아. 뭔가 하잖아. 각 부처마다. 우리도 뭔가 비슷한 거 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를 잡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의 정책사업용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시작해서 마을기업 지원정책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니까 이들은 지금 소위 공동체 기본법 아니면 마을기업 기본법의 형태로 법적 안정성을 만들려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죠. 좀 더 모든 취약계층의 자립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이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했더니 취약계층이라는 굉장히 한정된 범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취약계층은 고물주처럼 늘리기 시작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은 55세 이상이면 다 취약계층입니다. 벤치를 몰고 다니는 취약계층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약계층은 청년들 중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고 엄청나게 있었어도 한동안 취직이 안 되고 있으면 취약계층이에요.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저 비디오 찍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전화가 거의 안 와요. 제 전화기는 의미가 없는데 카톡으로 다 소통하니까 오로지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주는 착한 분이 계신데 070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 바꿔주세요. 그죠? 인터넷 바꿔주세요. 고맙긴 한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취약계층 범위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의 범위는 뭐냐면요.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에요. 여러분 중위소득이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의 60% 미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의 범주는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중위소득의 50% 미만, 즉 40% 미만은 최취약계층이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건 러프로 얘기한다면 소위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에요. 중위소득이란 빈부격차가 점점 많아지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격차가 점점 늘어나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달러 베이스로 얘기해서 지금 3만 달러 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2만 달러가 되잖아요. 우리 12만 달러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평균이란 얘기죠. 기업체도 돈을 많이 벌고 그죠? 내부적으로 해보고 그쪽한테 많이 자원이 쏠려 있는 거예요. 우리 평균 소득은 무진장 높아요. 평균 소득의 60% 미만이라는 얘기는요. 웬만한 사람은 다 취약해지는 겁니다. 즉 고용노동부가 위험한데 하여튼 고용노동부가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즉 서류를 잘 맞는 사람은 다 사회적 기업 인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제 책에 아마 8장 9장에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된 정책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법정 용어예요. 그런데 아까 외국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개발 현장 가가지고 개발 현장 속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그들은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일반 명사로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오면 다 법정 용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인바이트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인바이트 해가지고 뭔가 국제회의에서 막 발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영어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훌륭한가 하고 박수를 치나 집에 들어가다 보면 제가 왜 사회적 기업일까? 이 생각이 많은 이유가 그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려면 사회적 기업가예요.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가 통계를 잡죠. 그 통계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당신은 사회적 기업가로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즉 당신은 돈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가 생각하면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7가지 기준의 인증 조건을 클리어해야 되고 심사를 받아서 고용노동부가 당신은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사회적 기업 동일명칭 사용금지 어느 법이나 있는 거죠. 그게 있으니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일반 명사로서 사회적 기업을 하면 밑에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대항하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글을 볼 때 정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붙이고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명사는 사회적 한 칸 띄고 기업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법정 용어와 일반 용어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로 정해져 버렸을 때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굉장히 다양한 단어일까요? 저는 그랬더니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뭔가 나도 사회적 기업가인데 왜 사회적 기업가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가 이게 있는 거죠. 제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2가지 사고방식을 썼어요. 작년에 소셜 밸류 커넥트, 소박이라고 하는 SK가 돈을 냈습니다만 2019년 5월 28일 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소셜 밸류 커넥트 2019년이 개최됐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4,628명의 인원이 참가했고요. 사전 참가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밥주기로 했었는데 처음에 양식 먹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갑자기 회장도 깜짝 놀랐죠. 그랜드 볼륨 하나 빌렸는데 5,000명이 워커힐 아마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5,000명이 몰렸을 겁니다. 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거든요. 안 떠났어요, 사람들. 이 열기가 뭔가요? 많은 이들이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열광했고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 배우 차인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생각하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애들을 입양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방식입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SK는 2016년도에 야, 난 이제부터 사회 공기로서의 즉 사회에 책임을 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 선언을 하겠다라는 그걸로 2016년도에 소위 기업 정관에 financial value하고 social value를 같이 추구하겠다라는 걸 명시해 놓죠. 그래가면서 이것저것 합니다고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도의 삼진어묵은 그 영도에 있는 부산 영도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3대째예요. 3대째인데 조그만 어묵 장사가 이 3대 회장 되면서부터 점점 커졌어요. 박영주라고 젊은 친구인데요.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들이 NPO를 하나 만들었어요. 삼진이음이라고. 그래서 뭘 하느냐? 자기들의 기술들을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전수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 전수방이에요. 무료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창업도 시키고 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기업체가 돈만 벌겠다고 하는 게 사회가 바뀌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크레파스 같은 친구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금융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들이 신불자들도 돈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은행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핸드폰 쓰잖아. 핸드폰 쓴다는 건 지불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들의 핸드폰 사용량 기타 등등을 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얘네는 이걸 소셜 밸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제자들 스토리가 이게 피곤한 스토리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경영학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학년 학생이 제 수업 듣더니 선생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웬간하면 뭘 만드냐면 친환경 콘돔을 만듭니다. 라텍스로. 얘가 가장 분노하는 사용제는 뭐냐면 깨끗하지 않은 콘돔이에요. 그리고 애들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이상한 그 살 돈도 없는 게 얘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라텍스를 수입하다가 태국에서 생산해다가 지금 천연 라텍스 콘돔 2구라는 걸 만들죠. 어린애가 이 정도까지 가서 매출액이 상당히 됐는데 갈래도 고생 직사게 한 거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에 나한테 이 얘기했을 때 전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게 왜 사회 문제인가? 1980년대에 뜨거웠던 시절을 살았던 저에게 있어서는 사회 문제란 실제로 못나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게 사회 문제지. 무슨 너무 하여튼 그래서 네 어머니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시냐.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야 고시 봐라 진짜. 고시 보면 될 거 아니야. 너 왜 그러고 있냐. 근데 저의 이런 방해를 듣고 꿋꿋이 이렇게 해서요. 연대에 다니는 박진아라는 애하고 대구 외대 외고 동기들인데 세 놈이 창업을 해서 우리 학교 앞에서 자취방 겸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하도 한심해서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전분미 3년 묵은 전분미를 사다 먹고 있길래 제가 나와라 그래서 세 놈한테 간짜장을 사줬는데 전 세상에 그렇게 감사받으면서 간짜장을 사준 경우 좀 드문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사줘도 별로 안 감사하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한테 텔레비도 사드렸다 그러고 그리고 저한테 진정한 고민을 얘기해요. 제가 돈을 버니까 원래 처음 생각했던 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인격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래가면서 고민을 얘기해요. 또 한 놈은 뭐냐면 얘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에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 다이어트의 최대 적은 누구냐?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제로인 식사를 만들고 싶은 게 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는데 탄수화물 제로 빵을 만들었어요.
난 처음에 미친 이게 중문과야. 이건 경영학과지만 얘는 중문과야, 중문과. 그런데 이 친구가 드디어 얼마 전에 제가 잠실에 잠실에 있는 저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지하에 빵집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는데 대대적으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빵집이. 그리고 신세계, 롯데 납품하고 있고요. 세상은 각자 자기가 느끼는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글와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린 지금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하에 어느 한쪽을 다미네이트해서 그들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뭐 이건 소셜 벤처야, 이건 뭐야, 소셜 벤처도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사실 사회적으로 누구를 지금 하느냐, 그건 뭐 사회적 기업 연합회부터 뭐 협동사회경제연대회부터 모든 것들을 하는 건 아까 얘기한 정말 지긋지긋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유형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 친구들은 그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와글와글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소셜 밸리 커넥트라는 곳에 5천 명이나 몰려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닥에 앉아가지고 거기까지도 수십만 원 심포지움 했을 겁니다. 심포지움에 오면 적당히 사람들 없어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뜨겁게 앉아있는 젊은 친구들. 이야, 이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이건 제가 전체 플래너리 세션 제가 4일을 봤는데요. 저는 한국의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거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행복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으나 사실은 이 사회를 보고 집에 돌아온 순간 무진장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진장 무거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폼나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봉급 받고 제가 정당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같은 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득보는 일이에요. 희생할 게 제로입니다. 그날 여기 와서 멋지게 얘기했던 최태원 회장님이야 누구나 다 손해볼 거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4천 명, 5천 명이 모인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어땠는가요? 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 크시 본다면 사회적 경제 집단과 사회혁신 집단, 제가 나눈 분류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에 사회적 경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분류는 뭐냐 했더니 사회적 경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 운운하는 얘기가 있으나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가난, 배제, 장애와 같은 구조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협동조합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비전을 가진 조직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회적 경제 관련 문헌들도 사회적 경제란 이런 거야 라고 표명하고 있죠. 소위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법 보면 자본보다 인간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유럽 최대 사회적 연구 조직인 EMES에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자율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리스크를 가져야 되고 공동체 혜택을 주는 명시적 목표를 가져야 되고 민주적 부담금 액수와 비례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되고 운운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했더니요. 즉 사회적 경제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했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 조직이 사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 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하면 약간은 좀 무거운 문제들이에요. 인식 자체가. 그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그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라 아까 사회혁신 집단에 오늘 4천 명, 5천 명이 모인 애들의 기본 사고방식에 뭐였는가 했더니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때문에 혁신성이 중요할 뿐이지 민주적 가치 운운하는 것들은 말은 굉장히 얘기할지 모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변리에는 지금 다 주식회사가 많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사장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민간 기업으로 영리 기업으로 갔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왔다가 마음껏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로워요. 사실은 제가 한번 거의 모든 미국이나 특히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회적 기업가는 이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스탠포드나 버클리에 거기 보면 소셜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고 하우스 스쿨이나 나이트 비즈니스 스쿨에 사회적 기업가 양성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면담도 같이 하고 좌담회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들한테 너희들은 왜 여기 와 있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너희들은 사회적 기업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왜 와 있니? 했더니 이게 바로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게 미래의 엄청난 출세 코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뭐 사회를 희생하겠다 뭐 이렇게 징징안거립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제가 보면 성격이 나쁜 애들이 주로 해요. 사회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야망도 갖고 있는 애들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5만 달러의 비용을 대고 와 있죠. 두 번째, 그들은 소위 말하면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사용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하고 사회 문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사고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경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코이카에서 사회적 경제 이제 담당자라고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고 민주적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는 학습 조직만이 정말 진정한 조직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소속된 직원들의 진정한 발전을 갖다 줄 수 있다. 제가 강조하는 자유입니다. 참여가 자유의 기반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만 풀겠다는 사람들보다는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조직에 가져야 될 민주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그래야지만 조직이 고유한 자신의 미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했더니 그날 그 얘기예요. 돌아온 동안에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 그날 이거 딱 한 사람 한 사람 실명들은 다 보통이 34세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직의 월수입 200만원 46세 월수입 280만원 뉴딜 일자리 사업 사역생 청년활동가 27세 월수입 180만원 중견시민사회단체 직원 월수입 205만원 그 다음에 성수별리 소셜벤처 직원 월수입 160만원 현실은 이거죠. 바깥에서 엄청나게 멋진 얘기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겁니다. 강동구의 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은 일종의 사회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미션에 대한 열정, 조직에 대한 헌신, 사람 일에 대한 품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나 요즘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뭔 소리야? 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젊은 직원들은 들어오는데 내가 이 미션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면 애들들은 야,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라는 생각을 하니 겉으로 남아있겠죠. 운동을 통해 일과 조직을 배우며 성장한 리더들은 열정, 헌신, 품성이 아닌 합리성과 효율, 다른 무엇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법에 대해서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열정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무자들,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 단기 계약에서 움직이는 조직의 특성상 고용도 보장되지 않고
과제 수행 여부에 따른 보상 체계도 딱히 없습니다. 아까 200만 원의 함정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지금의 움직임들은 이 200만 원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사회적 경제를 국제개발협력업계에 수십만 원 NGO랑 연결시켜 간다면 거기도 저는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실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상당히 많이 피폐되고 있는 것이죠. 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활동가들은 정부가 아까 만든 수십만 원 중간 지원 조직에 상근자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에 자부심 많던 활동가들은 200만 원을 받는 대신 시급 공무원에서 편입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은 수십만 원 이 전달 체계를 갖고 있고요. 예컨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의 자활복지 개발원 광역센터, 기초센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진입 밑에 16개 통합지원기관, 그다음 개별 조례에 의한 각종의 지원기관, 수십만 원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에 아까 200만 원의 범주 내에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죠. 성동구의 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또 정부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은 몇 명 없고 직원은 몇 명 없는데 사업은 많아지면 어떤 얘기하죠? 결국은 사업 영수증 붙이다가 끝나는 거죠. 차분히 주민 조직이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경기도의 한 중간지원 조직의 상근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열악한 대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코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낮은 급여는 우수한 후속세대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따진다면 거대한 사회적 경제 유령이 떠다니는 거예요. 다 꿈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현실에 직면하는 건 160만에서 200만 원의 봉급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에다 끊임없이 꿈을 주입하고 있는 것.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사기에 가깝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중간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위탁사업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또 운영합니다. 업무는 과중되고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피폐해지는 현실인 것이죠. 양천구에 한 사람은 이래요. 매번마다 이 돈 좀 받으려니까 우리 재현장 심사를 받아요. 예산도 매월 교부받거나 분기별로 보고받고 정산보고서도 사업 실적보고서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되고 가족이나 사람도 부족한데 복잡한 서류장의 업무를 더 가중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뭘 먹고 살죠? 우리 생각합시다. 민주성 없는 일과 다 때려치고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제조직제가 뭘 먹고 삽니까? 하나, 고유의 사업을 통한 시장에서의 소득이 수입의 원칙이에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경제조직이에요. 시장 속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시장 속에서 검증받지 못하는 경쟁력 없는 조직이 왜 여기 있어야 되죠? 좋은 일을 한다면 자원봉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 조직으로서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뭐냐? 조합원의 참여 혹은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사회적 선의를 조직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제대로 해야죠. 조합원들이 자기 돈을 내야죠. 사회 문제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경제 행위인데 돈은 안 내고 입만 가지고 곤란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소위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입장하에 수십만 원 지원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까 돈을 안 내고 입만 가지고 사람 천지예요. 경제조직 아닙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조합원의 참여를 잘 조직해야죠. 사회적 선의도 조직해야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안에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것들이 잘 조직하도록 노력해야죠. 이러려면 조합원에 대한 이득 혹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다양한 자원들이 그들에게 결합되게 돼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약하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익성을 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원칙인데 한국은 거꾸로 돼 있어서 이 세 번째 정부 지원이 첫째고, 두 번째 기업 지원 기타 등등이 둘째고, 세 번째 자기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거꾸로가 된 것이야. 그래서 알묘 조장 얘기했던 거야. 영자야. 안 되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하여튼 1분만 옆으로 생각한번 갈게요. 명자에 나오는데 알묘 조장이 있어요. 알묘 조장이라는 건 뭐냐 했더니요, 어느 날 송나라 때 어떤 농부가 엄청나게 부지런한 농부가 아침 새벽마다 가가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가지고 우리 애들 잘 자라라고 조금씩 도와준다고 뽑아줬어요. 그때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가 와가지고 한탄했어요. 야, 난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가가지고 이 벼들이 커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죽니? 그랬더니 아버지, 아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런 노력하게 해줘야죠. 그걸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명자가 언제 쓰냐면 호연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해요. 맑고 고운 기운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했더니 산에 가서 야호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행했을 때,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을 때 나오는 것이 바깥에서 뭔가를 압박을 준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의로운 행동을 도덕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신도를 야기했을 때 그 비유로 알묘 조작이라는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자원들, 아까 소심한 전달체에서 이 얘기를 알묘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다 말라 죽고 있어서 그 말라 죽고 있는 거에 이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 경쟁력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고 살 것은 없으니까 정부의 전달체계로 다 가고 있고, 그들은 다시 또 식구 공무원세계에 편입되고 있고.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프로모션하고 있으니 항상 사회적 경제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사회적 경제 관련된 세미나가 사방에 벌어지고 있고 국제 심포지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 하지만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소는 누가 키우고 있는가요? 그러면 백스더 베이직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을 때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 대체 장애인들 데리고 왜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장애인들한테 업무를 최대한 그들의 직무 편성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가능하면 장애인 기업이라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저 같은 사람도 자원봉사라든지 기부라든지 합니다. 자기의 탁월성을 증명해 나가야지 정부든 개인이든 이 안에 자원이 결합되고 있거든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데이비드 캐머런이 일부의 그 뮤추얼에 대한 지원들을 하면서 영국 캐비넷 오피스에서 조사합니다.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협동조합은 경쟁력이 없을 리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협동조합이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결근율과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가 높고 불황기에 강하고 혁신적이고 임금이 더 높다라고 나오는데,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서 잘만 운영시킨다면 일반 기업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인간은 인간답게 나오는 그 힘을 이용하는 게 사회적 경제 가장 밑바닥인데, 우리들은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 걸 마치 사회적 목적을 지켜서 내가 희생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돈 내라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으니 그건 강도죠. 반영 안 되죠. 이거 자꾸 올라가 말이 좀 비가 와서 좀 자꾸 새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사회적 경제는 경쟁력이 있어요. 두 번째, 협동조합과 협동을 보세요. 난 협동조합과 협동이 SK나 삼성 같은 기업 그룹 내에서 협동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즉 같아요. 협동조합 협동은 시장의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이에요. 그거는 기업들 간의 계열 하청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왜 협동조합과 협동은 뭔가 의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과 협동은 지극히 경제학적인 행위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대했을 때 기업의 퍼포먼스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조직이 다른 조직과 신뢰관계를 계속 장기적으로 구축시켜가는 게 얼마나 거대한 경쟁력의 기반인지를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지역사회 속에서 같이 커나갔을 때 이거 소위 말하면 엑스터널 이코노믹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가지고 폴 크루그만은 도시경제학에서 이 단어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소위 그 경쟁적 독점이라고 하는 조건을 또 컨디션 집어넣어가지고 모델 하나 만든 걸로 결국 노벨 경제학상 탄 거죠. 저는 이거 똑같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왜 사람들이 몰려있죠? 이탈리아 트렌티노에 왜 협동조합이 몰려있죠? 몰려있어서 그 사회 전체가 그 사회 전체에서 뭔가 베네핏을 얻는 거예요. 즉 몰려있음으로써 한 기업의 평균 비용이 자신의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같이 몰려있음으로써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코노믹 스케일을 엑스터널 이코노믹 스케일로 표현합니다만 그 사람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적 방식 그리고 협동조합과 협동, 저희 협동조합 원칙의 6원칙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함께 관여한다는 거 협동조합 7원칙은 협동조합이 살아가기 위한 지극히 경제학적 백그라운드 위에서 나온 거예요. 지난 수백 년간 협동조합이 경영체로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가 7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7원칙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좋은 조직이라고 하는 걸로 둔갑해버린 건데 이건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경쟁력을 얘기하는 일종의 경제학적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부터 아마 제가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건 규모도 키워내고 경쟁력도 강화시켜서 역차별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스스로 가치도 증명해야 되겠죠. 저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린 지금 뭔가 사회적 경제 오늘 얘기가 정리 모드로 가겠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하에 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현상을 자세히 뒤져보면 하나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각종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예산들을 한 군데나 모아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꽃갈모자를 씌우고 그 꽃갈모자는 정확히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인데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뭐하니까 저 외국에서 이야기했던 스페인 기타 등에서 했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념을 가져다 꽃갈모자에 두고 있으니 현실과 이념이 상당히 괴리되고 있는 게 현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이 모든 조직들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법에서 이야기하듯이 소위 사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아니면 조합원들의 문제 해결을 가장 기업의 설립 목적에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 이 정도로 해서 나머지 조직들은 한번 간다 할지라도 옆을 봤더니 아까 얘기한 제로 베이커리나 이브 콘돔과 같이 전혀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적 문제를 풀려는 수없이 많은 와글와글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 현상이 대한민국에 지금 같이 막 가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사회적 경제 집단 아니면 사회 혁신 집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앞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개 다 굉장히 어렵더라. 200만원의 함정 속에 있더라. 그 200만원의 함정에서 탈출하려고 개개인은 정부의 전달 체계 속에 다 들어가서 시급 공무원으로 표현되고 있더라.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백투더 베이직. 사회적 경제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조직이니 경제 조직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가야 된다. 저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들 왜 사회적 경제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이런 대답을 해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대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대체 GDP 얼마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차지할 때 빈부격차가 해결되고 공동체가 부활하는가? 넌 지금 사회적 경제는 조그만 틀 안에 사회 문제 좀 해결하겠다고 우리 열심히 뛰고 있는 이 문제 안에 자본주의 대안이라고는 엄청난 기대를 위탁해서 자기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질문 2인데 이거는
시민행동의 장소로서 사회적 경제라고 대답을 해요. 수동적으로 정치와 행정 서비스의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세상이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야, 그건 정치 권력의 획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를 일상의 조그마한 운동을 통해서 이게 해결돼? 이것도 자기만족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이거 굉장히 강력한 대답이죠. 사회적 경제는 왜 하니? 그랬더니 약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시장 규모가 큰 곳은 거대 재벌 기업에서 장악되고 그 외의 곳은 민초들의 과다 경쟁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당신들은 그 민초들의 치열함보다 더욱 치열해질 자신입니까? 김밥천국부터 앞에 있는 해장국집까지 24시간 동안 노력하는 이유, 그 치열함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회적 경제의 반대말은 악덕 기업이 아니에요. 지원받지, 이렇게 따지면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 민중기업입니다. 대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기타 등등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 아까 그렇게 취약계층을 넓게 잡아본다면 대한민국은 취약계층 천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거의 모든 길바닥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 싹 취약계층이에요. 대개 어느 시장이나 떡집이 한 50개 있을 겁니다. 웬만한 시장 가면. 대한민국 가장 많은 게 떡집이죠. 근데 마을기업으로 떡집 지원을 받아서 8천만 원 지원을 받고 어떤 떡집은 지원을 못 받아요. 어느 떡집인지 한번 가보세요. 다 스토리가 있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노동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약자의 생존 전략이 정말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원받는다는 거에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지원받지 못하는 약자들과 붙어서 너의 탁월성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의 고민들을 쭉 날고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 혼자 대답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문제가 있고 200만원의 함정을 돌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 운동에 열심히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고요. 사회적 경제는 그것이 경제적 활동인 점에서 경제적 부와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려면 경제적 활동으로 돌아가야죠. 백투 베이직이에요. 봉사활동 아닌데 왜 봉사활동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남길지 모르겠습니다. 백투 베이직 경제활동입니다. 두 번째, 타조직과의 민족 협력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훈련 장소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사회적 경제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고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의 실천 장소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과 자부심을 확대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뭐냐 했더니 시장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제고 해답은 하나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둔 경영체가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해 나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죠. 가장 쉽죠. 돈으로 해결하려면.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을 믿고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에 나갔을 때 나오는 경쟁력이란 정말 큰 겁니다. 이건 뭐 경영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 가능해요. 그래서 back to the basic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뭐 마케팅 기법이 어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가장 밑바닥이 뭐냐 했더니 내가 사회 문제를 잘 풀고 있다는 탁월성, 정당성 그리고 그 문제를 사람을 믿고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과정 뭐 이런 과정이 제가 보면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라서 백서 베이직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도 경제행위라는 것. 경제행위로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 위에 시민 참여 장소, 일상적 민주주의 훈련 장소로 기능해야 된다.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제 필자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까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대안이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는 진정한 시민의 활동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경제는 약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어렵죠?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백설웨이즈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을 도하는 것입니다. 사회담을 중시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의 실천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시장 경쟁력에 기반하는 협력과 협대가 의무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의 기반이고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하는 명확한 거예요. 이건 뭐 얼마든지 증명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라도 이거 관련된 페이퍼 100개 달라고 100개 정도 구글에서 금방 검색해서 줄 수 있어요. 사람을 중시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엄청난 경쟁력적 기초. 주식해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런 것도 조사한 적이 있으니까 가령 뭐 여러분 통계 패키지로 많이 쓴 사스 그런 회사들 엄청나게 사람 중시거든요. 제가 애플이나 구글이나 실리콘밸리에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얼마나 사람한테 잘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금방 느껴져요. 당구대도 있고 누워서 자는 놈도 있고 내가 양식당 가면서 제가 감탄했어요. 역시 밥을 잘 먹여야 된다. 구글과 애플의 식당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힘. 사회적 경제에서 믿어야 될 건 그 힘인데 그 힘을 안 믿고 자꾸 딴 거를 얘기하면 곤란하죠. 경제체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시장 경제의 기반임을 인정해야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시장 경제의 기반이고 이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운동, 정치 이거 시작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능력 영상 제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냥 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게 좋다고. 왜 자꾸 와가지고 힘들게 해. 두 번째는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행동의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되죠. 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튼튼하니 가령 아이쿰 같은 경우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다음 주에 아이쿰 이야기부터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사례 얘기하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6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일으키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의무로 되지 않죠. 조합원들에게 그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일부를 가지고 열심히 사회와 함께 같이 가려고 사회운동의 거점으로 가는 거죠.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저도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이번 주 쉽니다만 매주 목요일마다 50여 명의 아줌마들이 줌으로 연결돼서 이 책 같이 공부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모여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해남에서도 진주에서도 모여있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아까 물어봤더니 우리 와이프는 제가 책만 이렇게 펼쳐보면 졸음이 온다고 그래서 환갑 때까지 읽어라며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환갑이 몇 년 남았다고 그걸 읽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운동으로 사회적 경제 제대로 하고요. 저는 사회적 경제가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요해요. 저는 요 다음번에 구성하고 있는 책 제목이 있다면 민주주의인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무지정 조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할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협동조합과 협력의 가장 적은 누구냐? 했더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교수예요. 교수는 한 번도 협력해본 적 없습니다. 협력 그것이 우리 거기서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그냥 말만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이러한 민주주의적 훈련을 가지고 없다면 아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의미는 뭐냐면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믿고 사람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체로서 성공 가능하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결국 민주적 절차와 민주성을 아직 가진다는 것이니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의 성공의 기반으로서 상당히 커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회적 경제란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경제란 뭐가 있느냐, 왜 성공하고 있는가, 세 번째 아까 백투더 베이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과정들이 과연 이제 여러분들 개발협력 하시는 분들이니까 경제범자, 경제발전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왜 아마테르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은 제가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원어로 바꿨을까. 저는 아마테르센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만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제 결론이 틀린 게 아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자꾸 끄는 버릇이 있어서 이걸로 제 강의 끝내겠습니다.